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꼭 이분들의 가족으로 태어나 이분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자, 경기 남부의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그리고 절세미녀 이봉은 요리연구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기 남부 네. 요리 창시자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는 지금 주차장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네. 오늘 그냥 문 닫고 우리끼리 할까요? 그니까. 아이, 좋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문소리가 들리며 아유, 네, 입장하고 어서 오십시오. 계십니다. 예. 아유. 얼마나 네. 뛰었을지 보이네, 얼굴이. 네? 얼마나 뛰었을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뭐 교황님 들어오시는 것처럼. 네. 네. 숨 좀 돌리시고. 네. 네. 숨 돌리시는 동안 저희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요리연구가에게. 네. 자, 오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그쵸. 다루게 될 이제 음식 재료가 네. 오이입니다. 오이. 맞아. 오이인데요. 자, 이 오이 어떤 종류들? 오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식재료이긴 한데. 잠시만요. 정재훈 약사님. 네. 잠깐 나가서 숨을 고르고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이크에다가 지금 인공호흡을 너무 하고 계셔서 지금. 멀어가지고. 네, 경기나무가 머셔서 네, 잠시 쉬고 계시면 네. 오이 종류를 좀 여쭤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이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오이 그러면은 뭐 백다다기 오이, 백오이, 그다음에 취청오이, 청오이, 가시오이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요걸로 이제 계절별로 딱 나누다 보면 백다다기 오이가 4월, 5월. 그다음에 취청오이가 겨울입니다. 그 중간에 들어 있는 게 바로 가시오이인데 가시오이? 가시오이는 육안으로 다 확연히 다르죠. 달라요? 백오이 같은 경우에는 연초록과 진초록이 약간 가미돼 있고 네. 가시오이 같은 경우에는 진초록에 막 가시가 많이 있고 주름이 많이 있죠.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취청오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오이에 가시는 없고 진초록만 있죠. 요거는 청오이입니다. 청오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부라든지 서울에서는 이 백다다기 오이 가지고 이제 여름철에 오이지 많이 담고 그렇죠. 오이 소박이 많이 담아서 약간의 저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시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면은 굉장히 거칠고 딱딱해 보이나 요게 겉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장성이 좀 덜해요. 그래서 요거는 샐러드라든지 그냥 무침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취청오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청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육질이 물러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먹는 오이 무침, 오이 생채 뭐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오이는 굉장히 설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머지 종류는 이제 학계에서 연구할 것이지 우리가 그렇죠. 실제로 알 필요는 네, 없다. 맞아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네.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경기 남부에서 지금 뛰어오셨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경기 남부부터 지금 여기까지 뛰어오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계신 우리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오이에 수분 많죠. 네. 예, 물만 많지 영양소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칼륨 같은 게 들어있다고요? 오이에? 오이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의외로 또 뭐 단백질도 약간 들어있고. 오이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오이 하면 생각나는 게 오이에 이제 뭐 하나에 한 2g 정도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이. 단백질 2g? 네. 그 뭐 아주 적은 양은 아닙니다. 최소의 그 정도는 최소 들어있으니까요. 2g은 좀 많은 거예요. 달걀 하나가 한 4g에서 7g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오이 2개면 작은 달걀 하나 정도 먹은 효과가 생기네요. 네. 근데 이제 오이에 숨어 있는 거는 역시 요거죠. 그게 뭡니까? 동그라미. 영화 보셨나요? 요즘에 크루엘라? 크루엘라 봤죠. 네. 엠마 스톤 나오는. 네. 낮에 잠깐 쉴 때 오이 2개 올려놓고 낮잠 잘 때 이 오이 이게 썰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그 올려놓고 그렇죠. 자는 거. 네.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그게요? 네. 왜냐하면 수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오이가 촉촉하잖아요. 네. 그걸 갖다 대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촉촉하면서 시원한 느낌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돼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 대면은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이게 다크서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렇거든요. 아. 지금 제가 헐떡거리는 건 뛰어서 그런 거고요. 네.
엄청 헐떡거리시는데. 아니 그래서 원래 이럴 때 이제 잠깐 숨 고를 시간을 주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게 쉽지 않아서요. 네. 계속 지금 질문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네. 네. 오이에 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요? 네. 근데 비타민 K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화장품에? 모르겠는데요. 멍 빼는. 멍 빼는 크림. 멍 빼는 게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에요. 네, 왜냐하면 비타민 K라는 게 멍의 원인이 되는 헤모시데린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멍 빼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오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오이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희 네. 다크서클 생기는 분들은 낮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오이 낮잠 잘 때 눈에다 이렇게 딱 네. 올리고 자면 효과적이다. 의외로. 오. 저는 사실 등산 다닐 때 그 목이 마르면 이제 맞아요. 오이 먹죠. 예, 오이 이렇게 하나 계속 이렇게 씹으면서 다니면은 그게 이제 그 수분 보충 효과가 맞아요. 생겨서 그 오이엔 수분이 풍부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아, 비타민 K까지 역시 경기 남부 요리의 장점. 공부 제대로 한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였습니다. 이게 근데 가끔 쓴맛 나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몸에 쓴맛 좋아도 쓴맛 나는 네. 게 한입 베물다 네. 아우 써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무더운 여름철에 보면은 사실 오이가 충분하게 수분을 머금어야지 이게 싱그러운 맛도 나면서 쓴맛도 안 나는데 네. 쓴맛이 난다는 거는 폭염에 수분감을 못 줬기 때문에 오이가 쓴맛이 올라와요. 근데 수분감을 어디로 못 줬느냐 하면 오이 꼭지 부분에 수분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써요. 그래서 거기 네. 이렇게 잘라내고 네, 먹는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오이 가지고 많은 요리를 하실 때 특히 오이 소박이 담을 때 꼭지 부분을 아깝다고 조금만 떼어내고 담잖아요. 그럼 쓴맛이 확 올라옵니다. 맞아요. 거기를 어머님들은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물이라든지 약간의 식초물에다가 살짝 담갔다가 하시면 쓴맛이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가 좀 먹기가 좋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여름철에는 꼭지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라. 네, 요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네. 방금 이제 약간의 식초, 약간의 소금 이야기하셨는데 네. 홍당무님께서 오이 씻을 때 소금으로 씻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씻나요? 하셨는데. 오이 씻을 때는요, 오이가 이렇게 흑침, 백침 이렇게 가시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이에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씻어야 이물질도 없어지고 말끔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을 물에다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약간 소금 이렇게 비벼가면서 문질러가면서. 네. 그래서 흑침, 백침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 20km 뛰셨나 봐요. 정지현 약사 아직도 호흡 곤란이 증상이 시달리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오이향 비누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근데 유전자 때문이라고요? 일단은 쓴 맛에 대한 거는 유전자가 발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 7번에 있는 특정한 유전자 때문에 이분들은 미각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미각 테스트에서 이제 그 쓴맛이 나는 물질을 딱 혀에다 대보면 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자지러지는군요, 그냥. 네. 그분들이 음식을 짜게 먹을 가능성도 약간 높아져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쓴맛을 죽이는데 짠맛이 좀 활용이 되거든요. 짠맛으로 쓴맛을 잊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채소를 안 먹게 될 수도 있고요.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반대로 채소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짜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오이 향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음식을 짜게 먹을 수 있으니까 내 음식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요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네. 음식을 드시면 된다. 그 쓴맛의 민감도 차이가 거의 100배에서 1000배까지 나니까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나군요. 근데 오이 향기는 그거랑은 좀 별개이긴 한데요. 그것도 싫어하는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오이를 싫어하는 건 단순한 편식이 아니라 유전자의 그 코드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진님께서 아직도 거친 숨소리. 우리 PD는 옆에 다스베이더 있는 줄 알고. 음악 한 곡 듣고 오면서 정재훈 약사의 숨을 좀 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렛 라슨입니다. 원래 발음은 우이인데요. 저희는 잘 들어보면 오이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이, 니콜렛 라슨입니다. 오이 많이 먹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니콜렛 라슨의 우이 들으셨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방금 전까지 숨을 헐떡거렸던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와 약학다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식재료 오이입니다. 자, 오이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맛있습니까? 네, 오늘 지금 서울에 비 오잖아요. 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요, 저는 요거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오이를 착착착착 썹니다. 썰어서 살짝 소금에 재웠다가 한 20분만 절여서 물기를 아주 꼭 짜는데요. 비틀어 짜지 말고 자근자근 눌러 짜면 약간 꼬들꼬들한 식감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뭘 하느냐면 소고기, 다진 소고기를 좀 준비합니다. 그래서 간장과 다진 마늘, 후춧가루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조금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라이팬을 아주 뜨겁게 달궈서 식용유 한 큰술과 들기름 한 큰술을 넣고 달궈지면 먼저 소고기 먼저 볶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거의 다 익어갈 때쯤 오이를 넣고 볶다가 약간의 마늘을 첨가해서 볶아주고 나중에 꺼내서 깻가루만 조금 솔솔솔 뿌린 다음에 접시에 담아내면 아주 맛있는 오이 소고기 볶음이 나오는데요. 오이 소고기 볶음. 네, 요거는 예전에 궁중 음식에서도 했던 메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우리가 아주 먹었을 때 오이의 그 상큼한 그 부드러움, 네. 그다음에 소고기의 그 아주 녹진한 단백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지금 딱 비 오는 날에 좋은 메뉴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이랑 소고기를 같이 볶는다는 건 오늘 전 처음 알았거든요. 들으셨어요? 예, 저 가끔가다 해먹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 버섯이라든지 다른 이제 채소하고 같이 볶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소고기를 볶을 때 오이가 들어간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요거 먹고 난 다음에 좀 남잖아요. 그러면 김밥을 말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또 새로운 발견이네요. 어떻습니까? 경기 남부에서는 오이로 어떤 음식을 해 먹습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경기도는 하나다. 숨이 돌아왔다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경기도는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는 하나다. 그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도 오이는 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죠. 이제, 네. 이번 여령과도 경기도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북부와 오이는 남부죠. 볶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중국 사천식으로 오이를 볶는데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그 검은 콩 소스 있으면 좋아요. 검은 콩 소스. 네. 그래서 마늘하고 이렇게 파 좀 넣고 파로만 볶으시는 게 파에다가 파기름 만드신 다음에 네. 오이를 그냥 넣으시면은 이게 튀어요. 그래서 수분 때문에? 저희는 사실 5분 안에 끝나는데 네. 이게 이제 경기도 다른 이 통일성이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오이를 소금에 절여 놓습니다. 절여 놓는다. 네. 요거는 이제 조리 시간으로 안 넣는다. 경기 남부에서. 그건 안 돼요. 네. 그리고 오이 씨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 놔두시면은 수분이 빠지거든요. 네. 그걸 다시 물에다 살짝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월 같은 걸로 수분 다 닦아낸 다음에 닦아내고. 여기까지는 준비 시간에 안 칩니다. 그 다음에 네. 기름에다 두르고 거기는 경기 북부에서 해주면 그렇게. 맞아요. 경기 남부에서 맞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요걸 한 30초 정도 볶다가 네. 그 다음에 오이 집어넣고 또 30초 볶다가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물을 아주 조금 한 반 컵 정도만 넣고 살짝 졸여드는 느낌으로 해서 마지막에 참기름 좀 투하해 주시고 네. 고추기름 있으면 좀 이렇게 투하해 주시고 네. 하면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희 그 별그램 사진에 올려놨습니까? 네. 어젯밤에 제가 3번 해 먹었어요. 3번. 잠깐만요. 어제 저녁에 그 3번 해주셨다는 거 보니까 좀 숙취로 오늘 아침에 늦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술을 안 마셔도 술이 깨는 느낌 있죠.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고추기름까지 넣어서 오이를 이제 물을 살짝 넣어서 이제 볶는 듯 졸이는 듯 해서 이제 네. 오이 요리를 만든다. 네. 저는 사실 오이를 거의 생으로 묻혀서 먹거나 오이 소배기 정도로만 먹었지 이렇게 볶아서 먹는 요리는 오늘 좀 오이가 다양하게 요리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먹는 거는 오이지를 이제 무쳐 먹거나 이제 담궈서 먹잖아요. 네. 요거 좀 꼬득꼬득 맛있게 먹는 방법 있습니까? 아유, 있죠. 일단은 옛날 오이지, 전통 오이지를 담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100오이 사시다가 한 50개 정도 사면은 굵은 소금 한 5컵, 생수 6리터에다가 팔팔팔 끓이세요. 네. 뜨거운 거 확 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로 꼭 눌러놓고 한 15일 정도를 지금 이 날씨면은 삭히면 굉장히 꼬들꼬들하게 노랗게 삭혀지거든요. 네. 그럼 그거 건져다가 뭘 하느냐? 당침을 합니다. 당침이 뭡니까? 당에다가 담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짠맛을 이제 빼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돌로 꼭 누름돌로 눌러놓으면은 안에 있는 짠맛은 빠지면서 올리고당 350ml를 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달달하게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소금기와 단맛이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는데 단짠이고. 그렇죠. 네. 그거를 아주 착착착착
썰어서 물기를 꽉 자근자근 뺀 다음에 청양고추 다진 거, 홍고추 다진 거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참기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잖아요. 정말 입안에서 꼬들꼬들 아닥 이 소리가 막 납니다. 이렇게 잡수시면 좋아요. 이 시간 제일 힘들어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맛있겠다. 자, 뭐 약사님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오이 피클은 당연히 담그질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서 먹고 나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오이 피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는 그냥 사 먹는다. 네. 또는 이제 이봉훈 요리 연구가님이 선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가지고 약간 강요인 것 같은데요? 아니 먹고 나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국물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죠. 오이 피클 그 국물 아깝죠. 다들 고민해 보셨잖아요. 여기다가 오이만 넣으면 혹시 또 되지 않을까 피클이? 근데 피클이 안 돼요. 거기다 넣으면 그냥 생오이 넣는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오이 수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생오이를 살짝 소금으로 전처리를 해주셨다가 물 헹궈내시고 남아 있는 국물을 전자레인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넣고 살짝 끓여주셔야 돼요. 살짝 끓인다. 네, 그걸 갖다 부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식 피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일주일 안에 다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국물 한 2번 정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우리 상할 수 있으니까 정식 피클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먹는다. 하지만 맞아요. 남아있는 그 피클의 국물을 2번 정도는 살려낼 수 있다. 오늘 또 경기남부가 죽어가던 오이 국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오이 국물에다가 요거 하나 꼭 넣어주셔야 돼요. 청양고추 반 개나 아니면 통후추 한 20알 정도. 그러면 톡 쏘는 맛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살균작용도 조금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역시 죽어가는 요리에 산소 호흡기를 들이대는 경기 남부식 피클 재생 방법이었습니다. 자,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오이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마라토너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